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봄이 왔어요. 봄이 와서 밖에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이렉트를 잘 확인 안 하는데 다이렉트를 확인하다가 어떤 분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성희 언니 어떻게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뭐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제 영상에 자주 달리는 댓글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제가 별것 없지만 별 볼 일 없는 영어 실력이지만 어떤 식으로 저는 영어 공부를 해왔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의 영어 실력을 스스로 평가하자면 원어민급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상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영어가 진짜 잘 안 나와요. 리스닝은 잘 되는데 스피킹이 완전 막혀버려가지고 이게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애를 먹고 있고, 그러면 초중고 대학교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가족이 다 같이 이민을 간 뒤로부터 영어를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아버지 일 때문에 미국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게 됐어요.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영어의 영자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렸을 때였지만 다 생생하게 아빠의 당황한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총 1년 반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에 진학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모르든 알든 일단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갔고, 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좀 알게 된 케이스?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ABC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정말 수업에서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겠어서 정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진짜 나는 그렇게 막 소극적인 아이도 아니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이 때는 애들이 그래도 잘 이렇게 같이 친구 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와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뭐 얘기 걸어오는 것과 매일 수업에서 이렇게 듣는 거랑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귀가 좀 트인다고 하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귀가 트이면서 그래도 좀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 근데 정말 그 정도지, 제가 시험만 보면 매번 페일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날 남으라고 할 수도 없고 거의 반 포기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있다 보니까 솔직히 발음 같은 거는 그때 다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한국어도 지금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음이, 제가 한글로 얘기할 때 가끔 어눌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그때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발음이 그때는 조금 어렸을 때 형성이 되어가지고 조금 좋은 편이지 않나, 제 문법이나 다른 실력에 비해선. 중학교 때는 이제 한국에서 쭉 있으면서 그냥 중학교 교육을 그냥 받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처럼 내신 학원 다니면서 내신 공부하고, 영어 학원 필요하면 영어 학원 다녔고, 고등학교 때 제가 영어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진짜 자부할 수 있어요. 제가 별로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대학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교에 어떻게 진학을 해야 할지. 그래, 영어라도 살려서 어찌됐든 대학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올라가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영어 수시 준비를 엄청 했어요. 영어 특기생으로. 영어 특기자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편견이나 생각이 영어만 특출나게 잘하면 그냥 대학까지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좀 더 수월하고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또 공부해야 되는 양이나 깊이가 꽤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한 1학년 여름방학부터 이제 토익과 토플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막 주말마다 보기 시작합니다. 영어 특기자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평균적인 친구들과 비교해서 높은 점수, 이거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영어 잘한다는 날고 기는 애들 사이에서 내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토익과 토플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하면서 다른 공부, 수능 공부, 내신 공부 뭐 그런 공부를 했었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이제 본격적인 면접과 수시 면접과 수시 논술 이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원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는 학원이 없잖아요. 수시 전문 준비 학원 이런 데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뭘 가르쳐 주냐면 이제 논술, 영어로 자기 생각 쓰는 거, 현 정치나 뭐 글로벌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술 쓰는 거, 그런 걸 알려주고, 면접하는 법 이렇게 주제 주고 이걸로 1분간 프리 스피치 이런 거, 선생님들이 되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말 못하면 막 되게 여러 번 다시 시키고 친구들 앞에 나가서 다시 시키고 막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약간 관중들 앞에서 얘기하는 법, 뭐 면접관들 앞에서 언젠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교육도 많이 시켰고, 뭐 좀 남들과 다른 사고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게 알려준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집에 많이 쌓여 있는데, 맨날 아침에 하는 게 영자 신문을 이제 집으로 배달을 해서 영자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설이라든지 뭔가 뉴스를 이렇게 잘라서 오려서 그거에 대해서 서머리하고 내 생각 적는 거를 매일 했어요. 진짜 그게 너무 지겨운데 너무 지겨운데 그 와중에 이게 효과적인 걸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늘긴 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맨날 했었어요. 네.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해서 정말 다행히 대학교에 수시로 영어 특기생으로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 다행이죠. 대학교에서는 딱히 영어와 관련된 과는 아니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 가장 큰 사건이 있죠. 제가 디즈니 월드로 인턴십을 가게 됐어요. 관광학과여서 과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인턴십을 갔는데, 그래서 디즈니 월드, 그 올랜도,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서 한 6개월간 현장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제 없었던 영어 회화 실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눈 뜨면 이제 영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영어 이런 거가 정말 많이 늘었었던 것 같아요. 디즈니 관련돼서도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또 찍거나 할게요. 여기서 디즈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너무 산으로 가. 그리고 뭐 지금은 딱히 그렇게 큰 노력은 하고 있지 않아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있지만,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자막 없이 자주 봐요. 넷플릭스에 많이 있거든요.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약간 미국 스타일 개그이긴 한데, 그냥 그런 개그우먼 분들이 혼자 나와서 한 1시간? 한 40분? 뭐 이런 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웃긴 요소들을 섞어서. 근데 그게 되게 실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런 영어랑 근접하고 약간 그런 뉘앙스 배우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스탠드업 코미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목소리도 크고 발음도 정확하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되게 좋고, 유튜브도 되게 많이 봐요. 외국 유튜버 분들 정말 많이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실생활에서 영어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저의 미드의 역사로만으로도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로
저는 미드를 정말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때 집중 안 되면 야자 시간에 맨날 혼자 막 PMP 같은 걸로 여기다가 막 프렌즈 이런 거 틀어놓고 맨날 보고 막 이동할 때도 맨날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사를 외울 정도로 계속 보니까 이게 그냥 그 문구를 통째로 외워버리면 이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 입력이 돼서 그런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딱 쓰면은 쟤 저런 말도 할 줄 알아? 약간 왠지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귀 뚫리는 거에는 믿을만한 게 없는 것 같고 기왕이면 공부 목적까지 이루고 싶으시다면 한글 자막보다는 영어 자막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네, 요렇게 좀 짧게나마 저의 영어 히스토리를 한번 훑어봤네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흥미로우셨을지 모르겠네요. 또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나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